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무패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 분석해볼 경기죠. 저희는 단순한 감이 아니라 오직 데이터에 근거해서 승부를 예측해볼 겁니다. 총 6단계에 걸쳐서 양팀의 전력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최종 결론까지 함께 가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분석은 그냥 예상이 아니고요. 유럽에서 실제 사용하는 퀀트 모델링 기법을 썼습니다. 기대 득점, 즉 XG 같은 객관적인 지표랑 또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이 경기의 결과를 아주 정밀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홈팀, 대전 하나시티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은 뭐랄까, 창은 아주 날카로운데 마무리가 좀 아쉬운 팀이에요. 상대 골문은 정말 쉴 새 없이 두드리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그런 공격력과 결정력 사이에 딜레마를 안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숫자 37이 그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터치한 횟수인데요. 이게 무려 리그 전체 1위 기록입니다. 대전의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인 곳까지 계속해서 들어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치는 대전이 만들어낸 찬스의 질을 보여주는 기대 득점, XG 값입니다. 1.90이라는 높은 수치는요,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이미 리그 최상위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득점 효율성 승수가 1.05에 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서 이걸 실제 골로 탁 연결하는 능력은 좀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슈팅은 많은데 알맹이가 좀 부족한 거죠. 이 공격적인 플레이의 중심에는 이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선수가 바로 팀의 2골을 전부 책임진 해결사, 공격수 서진수 선수고요. 평점도 8.07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양옆은 각각 도움 1개씩을 기록하면서 공격의 물꼬를 터주는 미드필더 주민규와 하창래 선수입니다. 대전이 이렇게 마음 놓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데에는 사실 최후방의 수호신 이창근 골키퍼의 공이 아주 큽니다. 무려 77.8%라는 정말 경이로운 세이브 성공률로 다소 흔들리는 수비진의 부담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제 원정팀 김천 상무를 볼까요? 대전이 빠른 역습을 선호한다면 김천은 스타일이 정반대입니다. 높은 볼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수비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안정적인 점유율이에요. 강팀인 전북현대를 상대로도 59%의 점유율을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미드필드에서부터 정교한 패스워크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김천의 득점 효율은 1.11로 오히려 대전보다 높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많은 기회를 만들고도 놓치는 대전과는 달리 김천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확실하게 골로 마무리하는 결정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김천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수비입니다. 무려 7경기 연속으로 클린시트,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를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수비 라인을 아주 높게 끌어올리는 전술을 쓰다 보니까 그 뒷공간이 너무 쉽게 뚫리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천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가운데 실루엣은 리그 2위의 빅찬스 생성 능력을 자랑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이건희 선수고요. 그리고 양쪽은 쉴 새 없이 위치를 바꾸면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윙어 이수빈과 고재현 선수입니다. 이 세 선수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김천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팀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과연 전술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한번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팀의 장단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찬스를 만드는 능력인 XG는 1.90 대 1.80으로 대전이 아주 근소하게 앞섭니다. 하지만 결정력, 즉 효율은 1.05 대 1.11로 김천이 훨씬 좋죠.
상대 진영 깊숙이 파고드는 능력은 박스 한 터치 37회의 대전이 압도적이고요. 반대로 경기 운영의 주도권은 점유율 55.5%인 김천이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수비 쪽을 보면 인터셉트나 안정성 모두 대전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상대 전적을 보면요. 이건 뭐 과히 일방적입니다. 대전이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최근 5번 만나서 3승 2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두 팀 사이에 명백한 전술적 상성이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상성의 핵심이 바로 대전의 카운터 어택입니다. 김천이 점유율을 높이려고 라인을 끌어올릴 때 대전은 리그 1위의 인터셉트 능력을 활용해서요. 이 그림처럼 순식간에 고속전환 역습을 가합니다. 김천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무서운 패턴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김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림처럼 김천의 발이 느린 중앙 수비수들은 과거 맞대결에서 대전의 빠른 공격수들, 특히 서진수 선수나 주민규 선수의 뒷공간 침투를 번번이 놓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만으로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겠죠. 경기의 결과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변수, 바로 부상과 멘탈리티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에게는 정말 뼈아픈 소식입니다. 중원의 핵심인 이수민 선수가 쇄골골절로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됐어요. 팀 압박의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팀 전체의 수비 밸런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반면에 김천은 동기부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고지 문제로 이미 자동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라 선수들이 이겨야 할 뚜렷한 이유가 사라진 셈이죠. 이 차트가 보여주듯이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10,000번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낸 최종 예측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1순위 예측은 47%의 1대1 무승부입니다. 대전의 상성 5위는 분명하지만 핵심 선수 이순민의 공백이 김천의 수비 불안을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약점이 맞물리면서 승점 1점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36% 확률의 2순위 예측, 2대1 대전 승리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막판 대전의 역습 한 방이 터지고 동기부여가 떨어진 김천의 추격 의지가 꺾인다면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치밀한 데이터의 예측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경기장 위에서 또 다른 변수가 모든 것을 뒤엎을지 그 결과가 더욱 궁금해집니다.